2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제 발표는 여러분 이제 그 유인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동해 표기 문제, 상당히 논란이 많은 문제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동해냐 세부 적혀있냐 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동해 표기 문제가 과연 독도권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거 상당히 핫한 이슈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 분야 이 소위는 심정호 박사님은 제가 과거에 이제 독도연구소에 있을 때 저랑 같이 근무한 직장 동료이기도 해요. 상당히 좀 일본에서 공부도 하셨고 그래서 상당히 일본통이고요. 이쪽 그 지리 문제, 그다음에 이제 표기 문제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뭐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정호 박사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이어서 지정 토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플로우 넘겨서 여러분 또 절 맞는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 박사님 한번 우선 서울대 계신 심정호 박사님 발표 부탁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원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신정고라고 합니다. 제가 그 대학으로 오기 전에 그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서 그때 그 김현숙 소장님이었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제가 주로 담당했던 일은 독도, 동해 지명 관련 그 고지도 이런 것들을 모으고 또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대학으로 와서 계속 그런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하는 주제는요, 동해 일본의 표기 문제, 그 다음에 독도 영유권 관련이 있고,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 한국의 대학생들 또 일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하고 일본 열도 사이에 위치한 바다 지명 또 섬의 영유권을 둘러싼 이슈는 일본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20세기 초에 발생한 러일 전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적 문제의 그 기원과 성격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목적은 한국과 일본은 동해 일본의 표기 또 독도 영유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 방법은 한국의 그 대학생들, 그 다음에 일본의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역사적 그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성격에서 먼저 그 동해 지명, 일본의 지명인데요. 한반도하고 일본 열도 사이에 그 바다 명칭,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뭐 보통명사에서 시작해서 고유명사 지명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그 바다를 둘러싸고 한국, 일본, 서양이 각각 다른 지명을 부여해서 지역을 인식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기록에 따르면은 기원전 59년부터 이 바다를 동해로 불러왔다, 그렇게 그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강개토 대왕 비문에도 나타나죠. 414년에. 그리고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지도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동해가 지도에 최초로 표기되는 것은 신정 동국여지 성남에 수록된 팔도 총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최초로 동해 지명이 표기가 되는데, 여기에 그 지도에 보면은 동해라는 명칭이 지도에서 바다의 표기가 되지 않고 동해
바다 해안가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동해도 그렇고 남해도 그렇고 서해도 그렇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동양에서는 지도에 그 바다에 바다 명칭을 표기하는 그런 풍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양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원 전부터 쭉 그 동해로 이렇게 그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바다를 고대 시대부터 북해라고 불러왔습니다. 북해. 왜 그렇게 불렀는가 하면 당시 수도였던 교토의 북쪽에 위치하는 바다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고대 시대부터 이 바다를 오랫동안 1900년대 초까지 러일 전쟁 발발할 때까지 이 바다를 북해로 주로 불러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일본에서는 1800년을 전후해 가지고 이제 그 지도에 그 이 바다 명칭을 이렇게 기재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선에도 있고 또 일본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1800년대 전후해서.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당시에 그 일본이 유일하게 서구 국가들하고 교류를 했던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하고 교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서 그 서양의 문물이 문헌들이 지도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그 번역한 거죠. 서양의 지도에 나오는 시 오브 코리아, 시 오브 재팬을. 그 다음에 그 서양에서는 이 바다에 대한 명칭이 15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다 명칭을 어떻게 표기했는가 하면 서양에서는 중국해, 만지해 이렇게 그 표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조선이 한반도가 서양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으니까 또 만지는 뭐냐? 송나라 때 그 중국의 남부 지방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만자에서 유래하는데 그래서 중국 남부 지방의 명칭 이거를 지도에 이제 그 만지해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 뒤에 이제 일본해가 1600년 정도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국해가 1615년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거 뭐 일본 북해, 한국만, 동양해, 동해, 타타르해 이게 이제 그 몽골, 몽골이 있죠. 몽골 서양에서 부르던 달단. 뭐 그리고 이런 명칭들을 조합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서양 지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이제 러일 전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러시아가 이제 일본에게 예상과 달리 패배하게 되죠.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일본은 이 바다의 그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바다를 일본해로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관보해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 승리 바로 다음 날 1905년 5월 27일, 8일에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일본 관보에 호외 관보에 이제 그 일본해라는 명칭을 써서 러일 전쟁 승리를 대대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전쟁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은 조선 해역 전쟁, 스시마 해역 전쟁 뭐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일본해로 이렇게 부르면서 일본에서는 일본해가 공식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5년에 11월에 그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1906년 2월에 통감부가 설치가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한국에 일본해가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통감부가 만드는 한국 지도 또 통감부가 한국의 교육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학부가 만드는 교과서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일본해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공고화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0년
식민지가 되면 한일 병합이 되면서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일본해가 공식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본해를 사용하다가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는 전통 지명 동해가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외래 지명 일본해는 이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는 동해 바다 명칭을 계속 사용해 왔는데 반면에 일본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이 바다 명칭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해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다 명칭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입니다. 이때 환동해권, 환일본해권 이런 그 동해를 둘러싸고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그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본은 환일본해라는 표현을 쓰고 한국은 환동해권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때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이 바다의 명칭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여러 관계 부처에서 회의를 해서 결국 동해로 하기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1991년에 남한하고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그 다음에 1992년 8월에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에서 남한과 북한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본의 지명은 잘못된 거다, 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이 바다의 명칭은 동해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정당성을 어필을 하게 됩니다. 주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30년 정도 한국하고 일본은 동해 일본의 지명 분쟁이 지속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동해는 애국가 첫 구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애국가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190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서 애국가 작사가는 무명으로 되어 있고 작곡가는 안익태로 되어 있는데 왜 애국가가 작사자가 무명이냐?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애국가 작사가는 1907년에 윤치호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어요. 그래서 윤치호라는 사람은 안창호하고 같이 사립학교를 하면서 경영하면서 대단히 애국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동해물과 백두산으로 시작하는 애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애국하는 마음이 동해 바다만큼 깊고 백두산만큼 높아라. 이런 의미를 애국가 첫 구절에 담았던 거죠. 그랬는데 1910년 한일병합이 되면서 윤치호의 행적은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1955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애국가 작사가는 누구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윤치호가 맞는데 친일 행적이 있으니까 윤치호로 할 수 없고 무명으로 그냥 남겨두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한국에서의 동해 지명 이거는 애국심의 상징입니다. 일본에서도 일본해라는 것은 러일 전쟁의 승리를 연상시키는 애국심의 상징입니다. 서로 양 국민에게 동해라는 명칭, 일본해라는 명칭에는 그런 애국심, 이런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독도는 아마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 영유권 이거는 바다 지명 표기 문제보다도 훨씬 오래되었고 그 양상도 다양하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 이거는 1600년대 말에 안용복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때 한국, 조선하고 일본, 에도마코 정부 사이에 이제
울릉도를 둘러싼 이런 영유권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은 일본 정부가 여러 조사를 통해서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묵시적으로 독도와 일본과의 경계는 독도와 오키섬 사이가 이제 묵시적으로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용복 사건 이후에는 1700년대 전반에 이제 제1차 울릉도 도해 금지령이 내려지고 또 1800년대 전반에는 제2차 울릉도 도해 금지령이 내려지게 되고 또 19세기 후반에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울릉도하고 독도는 누구네 땅이나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독도가 외무성도 그렇고 당시에 그 태정관도 그렇고 울릉도하고 독도는 일본과 관련이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슬로건으로 세운 게 부국 강병이죠. 나라가 부강하고 또 군대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강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제국주의 노선을 채택하면서 이때 이제 청일 전쟁을 비롯해서 1894년 청일 전쟁을 시작으로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계속 여러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과정에서 일본은 러일 전쟁을 치르면서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도를 이때 이제 그 편입을 시마네현에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독도가 한국에 다시 되돌아오고 그런 과정에서 일본은 또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안간힘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결국 일본의 엄청난 그 로비 또 한국은 그 당시에 한국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전쟁통에 외교력의 부재 이렇게 해서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독도의 소속에 대한 문구가 생략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땅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었었는데 일본의 엄청난 로비에 결국은 미국도 그냥 중립 상태로 가겠다 이래서 그 조약 안에 최종 조약 안에 독도 문구가 빠지면서 분쟁의 씨앗을 남기게 되고 그래서 계속 1900년대 이제 독도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 오기는 했는데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05년에 일본이 독도 편입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때 이제 그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이때 엄청나게 한국이 반발하고 또 2008년에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사회편에 또 이제 다케시마가 명기가 되면서 엄청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해 표기 문제하고 독도 영유권은 어떤 점이 유사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첫 번째, 역사적 배경이 유사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5년 러일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은 이 바다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그때까지 북해로 불러왔는데 영해 개념에서 일본해를 채택하게 되고 또 일본은 동해 바다에 있는 독도 아무도 사람도 살지 않는 이 황량한 암석과 이거를 중요하게 느껴서 또 이거를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유사점은 뭐냐? 동해 표기도 그렇고 독도도 그렇고 국민적 감정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동해 바다에 위치한 일본해에 위치한 독도, 한반도 동쪽 끝, 한반도 동쪽에 위치한 일본의 동쪽에 위치한 독도 이런 표현은 한국인이라면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해 표기도 그렇고 독도도 그렇고 국민적 감정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 다음에 동해 표기는 주로 지명에 대한 건데 독도도 지명 표기와 관련해서 중요하다. 우리는 DOK, DO를 쓰고 있는데 서구에서 나오는 지도에는 리앙코르락스가 있고 일본에서 나오는 지도에는 다케시마. 그래서 일본은 자꾸 그 다케시마를 국제사회 지도에서 이렇게 등재를 하려고 하고 우리는 DOK, DA,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이점은 뭐냐? 첫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독도에 대해서는 항상 일본이 도발을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동해 지명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항상 분쟁을 일으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 게 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구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동해 표기 문제, 지명 표기는 유엔 지명 표준화위원회 그리고 IHO와 관련이 국제 수로기구와 관련이 있다면은 독도 영유권 문제 이거는 기구하고는 관련 없고 ICJ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향후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서로 다릅니다. 동해 표기 문제하고 일본의 표기 문제 이 지명의 문제는 해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독도 영유권 문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은 이 동해 표기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대학생들을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일본의 표기 문제입니다. 한국의 모든 대학생들은 종이 지도에서 동해 표기를 100% 알고 본 적이 있고 일본에는 25% 정도를 본 적이 있다. 일본의 평균은 27.3%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디지털 지도에서는 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일본의 대학생들은 종이 지도에서 일본의 표기를 본 적이 있지만은 동해라는 명칭을 본 적은 없다. 그리고 일본의 동해 병기는 9.7%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국에서 사용하는 지명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인데요. 한국 대학생들은 동해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가장 많은 거는 동해 바다 하면은 깊고 넓은 푸른 바다이다. 그런 이미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추억의 장소이다. 또 우리나라 바다이다. 또 동해 바다 하면은 독도가 생각난다. 한반도의 동쪽 바다이다. 지명 문제 이런 식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은 동해 이미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일본의 대학생들은 일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춥고 많은 강설량입니다. 예, 강설량이 많다. 이건 이제 뉴스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거. 그다음에 혼슈 북쪽에 있는 바다이다. 해산물이 풍부하다. 일본의 바다이다.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동해와 일본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일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한국의 대학생들은 반 이상이 일본에 하면은 매우 나쁘다 두 개를 합치면은 90% 이상이 일본에 대해서 그냥 싫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는 5.8%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근데 일본의 대학생들은 동해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 90% 이상이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동해 지명에 대해서 예, 관심이 없습니다. 일본의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국제사회에서 이 바다의 명칭, 표준 명칭으로 한다면은 어떤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한국 학생들은
반 이상이 동해로 하면은 좋겠다. 이제 그런 답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 일본에, 뭐 한국해 일본에 이런 게 이제 소수 나왔고, 일본의 대학생들은 가장 많은 게 의외로 일본에 보다가는 같이 쓰는 게 낫겠다. 동해 일본에 38%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일본에가 31% 나왔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많이 싸우니까 이렇게 그 싸우지 말고 이렇게 동해 일본에 병기로 가는 것도 괜찮다. 일본의 학생들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거하고 대학생들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한국의 대학생들하고 일본의 대학생들은 2008년 이래로 초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독도에 대해서 초중 고등학교 시절에 독도를 배워왔으니까 한국의 대학생들도 그렇고 일본의 대학생들도 그렇고 독도를 알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100% 알고 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라든지 신문, TV 이런 데서 언론을 통해서 독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양국 대학생들은 독도에 대한 인식과 함께 독도 영유권도 나름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독도를 기억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수업에서 독도를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뉴스이고, 일본의 대학생들은 의외로 학교 교육보다가는 뉴스에서 독도를 인상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수업과 뉴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대학생들의 인식인데요. 한국의 대학생들은 100%가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대학생들은 독도가 일본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확실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7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잘 모르겠다. 이게 한 13% 나오고, 미응답이 9%, 한국 혹은 일본의 영토, 이런 애매한 답변도 나오고, 또 한국의 영토라는 그 답변도 나온 거, 이런 걸 보면은 어째 보면은 일본의 대학생들은 정말로 정직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교육을 조금 덜 강하게 받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독도 문제 해결 방안은 뭐냐? 이거를 보면은 한국의 대학생들은 한일 정부 간의 논의에 의해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한국 대학생도 그렇고 일본 대학생도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본 대학생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간의 논의 말고 그 뒤에는 한국의 대학생들은 해외 홍보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런 답변이 있고, 일본의 대학생들은 국제 수로 기구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제가 잘못했네요. 독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독도 교육의 충실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사법재판소 해부, 이 답변이 의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학교 교육에서 관심을 두고 교육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의 대학생들은 한일 정부 간의 논의, 이게 이제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사법재판소 해부, 이게 이제 36%로 두 번째 많이 나왔는데, 일본의 초중고 교과서에서 독도 문제 해결 방안은 강조하는 부분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가리자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역시 이거는 이제 그 교육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동해 일본의 표기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학생들은 일본의 지명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일본의 대학생들은 동해 표기에 대해서 동해로 표기가 되어도 뭐 아무런 별다른 감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는 일본의 그 정치인들 많이 고집하는 정치인들의 마음만 바뀌면은 해결의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결 방안으로서 대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정부 간의 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학생들은 독도가 100% 한국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일본의 대학생들은 한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 양국의 대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독도가 미래의 양국 관계에 있어서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은 독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이다. 일본은 국가 간의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정부 간의 이게 독도 문제 대화는 꽉 막혀가지고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국의 대학생들은 수업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독도의 역사, 독도의 역사적인 진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신종 박사님 특히 이제 동해 표기 문제를 좀 역사적으로 한번 이제 관찰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해 표기하고 이 독도 여권 문제가 어떤 상황하게 있는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특히 이제 대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한일 대학생들의 어떤 그 독도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이제 또 동해 표기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달라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일본이 사실 그 동해 표기 문제에 집착하게 된 것은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초 제국주의 침략을 할 때부터 본격화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침략의 어떤 그 정당성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동해 표기 문제를 시오 저편으로 많이 확산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해양에 대한 어떤 그 분쟁, 그러니까 분쟁이는 뭐 다툼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제기구인 IHO에서 해결하거든요. 이제 해양의 명칭을 정합니다. IHO에서. 그래서 이제 국제수로기구에서 한 8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만은 IHO에 가면 늘 한국과 일본하고 이 동해 배경 문제 때문에 싸움합니다. 시오부절편이냐 이스스냐 합의가 안 되죠. 그래서 대단히 어렵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그냥 공란 놔뒀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 바다는 이름이 없습니다. 브랭크예요, 브랭크. 하도 싸우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제 변기도 안 되고 시오부절편 이스스 다 없어졌어요. 그냥 브랭크 없습니다. 공란이에요, 공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아마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는 상당히 좀,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동해 표기 문제가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일본은 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워낙 강하게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해 표기 문제가 독도 여건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바다의 명칭하고 영유권 문제는 사실 별개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 IHO의 회원국들도 되게 의문을 많이, 왜 명칭 갖고 싸우지? 이건 뭐 여유권 문제에 별 관련이 없는데 이제 뭐 근데 우리 감정은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하여튼 그 강하게 다투고 있고 그래서 이건 뭐 해결이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특히 이제 IHO에서 한국이나 일본은 또 상당히 느낌이 강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분담금 많이 내니까. 그래서 또 일본이 가장 많이 내죠, 물론.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명칭 문제에 너무 집착하게 자칫하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그럼 앞으로 그럼 일본이 그럼 IHO 이런 데 와서 뭐 이래서 앞으로 독도에 대한 섬에 대한 명칭을 다케시마로 통일해 주세요라고 제안하면 이것도 심각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독도 명칭보다는 오히려 다케시마라는 명칭들 서구국가는 다 인식하고 있어 사실은. 그래서 조금 절박을 조금 이렇게 잘 세워야 될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영유권 문제하고 명칭 문제를 너무 쉽게 상황시켜서 하면은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영유권이라는 것은 뭐 다른 나라 앞바다에 우리 영토가 있다고 영토예요. 명칭하고 아무 관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연관지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좀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 문제는 미국이나 영국은 철저하게 서브 저편입니다. 미국 국무성 국방은 철저하게 서브 저편이에요. 영국 마찬가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국가들이 미국, 영국 입장을 눈치를 보잖아요. 그 정도는 뭐 저 있으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서브 저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당히 그 백이 든든하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뭐 영국은 엄청 오래된 나라잖아요. 그 국제 수로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좀 약점이 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많이 하죠. 이거는 침략의 역사에 뭐 산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일본이 뭘 침략하고 이제 명칭을 바꿨고 뭐 이런 걸 얘기 많이 하는데 다른 건 사실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무슨 뭐 아덴만의 바다 이러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한일이 그냥 두 문제죠. 그런데 이제 IH 회원으로서 되게 짜증나는 거예요. 매번 와서 뭐 한일 간에 싸우다 보면 다 끝나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8년 동안 매일 가서 회의 가도 막 계속 뭐 서브저편 뭐 뉴스 매일 싸우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가로로 하자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가로 명칭 없어. 그래서 현재 이제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ICJ 이게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이제 ICJ 가자. 아니 물론 갈 수 있죠. 이제 국가의 분쟁이 있으니 분쟁이라고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리걸 디스퓨트예요. 법률적인 분쟁. 분쟁이 있어야 법원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분쟁이 없어요. 독도에다 문제 우리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빅 컨플릭트 두 국가 사이에. 그래서 이걸 또 이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일본은 독도를 분쟁화시켜서 법원으로 가자는 입장이고 우리는 분쟁이 없으니까 갈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에 이것도 큰 이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하여튼 뭐 해결할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건 뭐 정부든 학계든 뭐 이렇게 잘 좀 이렇게 그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생각이 들어서 좀 여담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유신 박사님 연구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변기를 많이 이제 올라와서 사실은 변기 쪽으로 이제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개도국들 이렇게 뭐 이렇게 지도 만드는 거 예산도 지원해주고 해서 하여튼 변기를 많이 가고 있는데 이제 아직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변기는 아니었고 문제는 1992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동해 명칭을 통일하는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스씨 이제 동해. 근데 여러분 이스씨라면 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수조부조편은 말을 떠오르는 일본 앞바다. 이스씨? 그 어느 나라 동해지? 이게 중국이나 베트남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중국 앞바다 이스 차이나씨, 베트남도 이스씨. 니네가 왜 이스씨냐? 근데 이스씨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이스씨 뭐 코리아, 동해 그건 확실하잖아요. 한국 동쪽 바다. 그냥 이스씨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야, 이스씨가 어디지? 이거 중국 앞바다 아니야? 베트남 앞바다 아니야? 이렇게 많이 인식도 해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때 조금 너무 섣불르게 그 동해 명칭을 결정하는 어떤 합의를 하지 않는 거에서 차라리 이스씨 코리아 하면 그냥 확실하게 우리 동해 앞바다 딱 될 것 같은데 한국 앞바다 동해. 근데 좀 그런 늘 아쉬움이 좀 있어서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신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그 지정 토론을 해주시고 서현우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서현우 박사님은 이제 여러분 유인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그 일제 강제동원 그 피해 지원단에서 이제 근무를 하셔서 상당히 이쪽 그 일본 측의 입장을 좀 많이 잘 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또 좋은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서현우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 영토 수의 노력을 하시는 이제 그 해양연맹 관계자께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취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니까 이렇게 열의가 많이 느껴서 앞으로 연구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13년도 외교부 영토해양과에서 최선명 원장님 모시면서 3년 동안
그 동해 표기, 독도 표기 고지도를 이제 수집하고 그런 관련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독도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뭐 교수님 그 지도 동해 표기 관련 전문가 신영무 교수님 발표해 주셨는데 뭐 이 발표에 대해서 제가 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그 독도 표기와 독도 영유권은 이제 너일 전쟁에서 그 첫 번째 그 처음으로 일본한테 그 침략당하고 희생당한 게 독도입니다.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동해 표기도 마찬가지 그 일본의 표기. 원래 이제 이게 그 동해 지역에서 전투하면서 그 세계적인 용어는 그 스시마 오키 해전, 스시마 해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일본의 일제의 제국주의 산물의 하나로서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 당시부터 그 일본해라고 표기를 했고 좀 전에 신정무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해군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또 해군 좀 전에 블루아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독도를 편입하기 전에 이 그 독도의 전략적 그 위치와 그 군사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 내무성과 같이 논의를 해서 독도 편입을 미리미리 작업을 합니다. 그 1월 달부터 뭐 계속 하면서 그 너일 전쟁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승기를 잡은 일본이 그 2월 달에 이제 그 가기 결정을 해서 그 독도 편입하고 막루는 독도 막루는 7월 달에 그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1900년대부터 이제 뭐 그 동남아 지역부터 해서 그 해적 케이블과 무선 통신 막루를 설치를 했었고 더군다나 이게 미서 전쟁을 통해서 그 해적 케이블을 중요성이 일본에서 파악했습니다. 아키야마 중장이 그것을 답사했고 또 영국이나 유럽의 그 통신 회사에 파견해서 기술을 배워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또 아시다시피 그 영일 그 동맹을 맺어서 그 무선 통신이나 통신법에 관련된 그 동맹을 강화를 합니다. 그 발틱 해전 함대가 그 일본해로 해서 나갈 때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줘서 그 같이 전쟁을 그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영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제 그 전쟁의 희생물이고 조선이라는 땅은 이제 하나의 중립국인데 그 당시에 국제법에서 중립국 영토를 허가 없이 무선 통신을 그 설치하고 해적 케이블 설치하는 것은 이건 국제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일 전쟁이 이게 시초지만은 이거는 그 우리 그 한반도를 침탈한 그 시작이라고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정무 교수님의 발표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동해 표기 그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한일 대학생의 이제 인식과 해결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했는데 뭐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는 뭐 사료 분석이라는 많은 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이제 설문조사 내용을 이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에 대해서 그 인식 차이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더군다나 그 앞으로의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동해 표기는 이제 아직 그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과 PR로에서 이제 아직 대학교 교육에서도 이제 빠져 있고 또 일본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이게 아무런 뭐 정치적인 뭐 생각도 없고 더군다나 교육이 없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이제 그 아무런 강의가 뭐 관심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이제 교과서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때부터 교육을 강화하면서 우익적인 평양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70% 정도가 이제 그 일본의 영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 차이와 그런 차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동해 일본의 표기는 그 우리나라 정부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이제 PR을
하다 보니까 10%에서 지금 40%까지 이제 같이 병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그 입장을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한국에서는 공격적 입장입니다. 일본에서는 방어적 입장이지만은 이것은 따로 이제 동해 독도 표기는 공격적으로 이제 하되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이제 방어적인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일 대학생의 인식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연구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많고, 일본 대학생들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제 해부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일본 정부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격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동해와 독도 영유권 강화는 이제 별도로 이제 해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독도와 동해 일본의 표기 문제는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정부와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건 북한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2004년, 2007년도에 학술대회하고 남북한이 같이 하다 보니까 동해 표기와 그리고 독도 영유권 주장은 입장 같습니다. 같은 서로 이제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는 이제 국제적 관례고, 이제 동해 표기는 이제 고대 시대부터 한국의 고유의 이제 명사고 국민의 감정적인 문제고, 이게 일제의 제국적인 산물에서 나온 결과라고 이제 저희 한국 정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표기에서도 동해, 조선 동해, 그리고 한국 조선해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 영어로 번역하면 한국해, 한국 동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칭은 이제 통일을 하면 되고, 현재 저희가 동해 표기라는 것은 외교부 입장은 겨우 동해로 이제 굳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동해라고 이제 표기를 해간다 입장이 계속 견지하고 있지만은 17세기, 18세기까지는 이제 시 오브 코리아, 조선의 한국해, 일본 서적에서도 18세기, 19세기까지는 조선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 오브 코리아, 조선해, 그리고 아니면은 한국해죠. 현재는 한국해에 대한 표기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도 영유권 강화는 역시 이제 저희가 국제사법재판소 해부라는 것은 외교적인 경로로 통해서 서로 양자 협의한 다음에 합의가 돼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일 아시다시피 한일 기본조약에 그렇게 되고, 거기서는 이제 합의하지 못한데 합의했다. 이것은 이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거 인정하고서 여러 가지 사항이 이제 합의를 못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인정했고, 일본 정부의 그 당시 한일 기본조약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지약이라는 것, 약점이라는 것은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한일 정부 간에 이제 이거를 합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에 기본 조약에 의해서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일본이 계속 분쟁하는 의도는 이게 하나의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쿠릴 열도, 센카쿠 영토와 하나의 세트가 되기 때문에 독도를 빼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하나로 세트로 해서 저기를 계속 간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대신에 일본의 고유의 영토, 무주지 선전로는 이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논리는 많이 이제 빈약하다. 제가 일본의 주장과 일본의 문서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일본의 주장을 반박을 해왔는데, 고유 영토라는 게 1944년 카이로 선언에 있는 폭력과 탐욕에서 탈취한 영토를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의 그 제국 시대에 이제 자기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고위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계속 연합군과 협상을 하면서 아오지마라든지 그 주변의 영토를 회복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위 영토라는 것은 정치적인 용어고 1952년 북방 영토를 고위 영토를 주장하면서 1959년에 그 독도도 그 자기의 이제 고위 영토로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용어지 국제법상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반박을 할 수 있고 19세기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의 면허를 취득을 했다. 그 당시에 이제 세국정책과 주인장 그 다음에 봉서제도를 본다고 하면은 이게 거짓입니다. 1635년까지는 이제 주인장 그 해외에 도예하기 위해서는 그 막부에 이제 소군에 이제 도장을 빨간 도장을 찍어서 그 허가를 맡아야 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주인장이 필요했고 그게 1635년까지 그게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봉서제도로 바뀝니다. 그 대신에 조선은 이제 쓰시마하고 부산하고 이제 그 국구정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그 무역 문제는 이제 그 쓰시마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하기 때문에 창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인장 그 주인선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없는 말을 만든 거고 봉서제도는 이제 그 쇼군의 이제 가신 노주가 그 허가를 해준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 해외 이국에 도예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구정상화가 조선하고 일본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예 면허 주인장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당시의 정책과 제도를 이제 분석하게 되면 이제 충분히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연구도 하고 있지만 그 이번 발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한일 대학생의 그 인식 차이를 이제 분석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에 대한 이제 대응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동해 표기와 그 독도 영권은 따로따로 별도로 해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 지금 뭐 간단한 건데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일본 대학생들의 뭐 현장이라든지 뭐 자세라든지 뭐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그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뭐 안 해줍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문조사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런 중요한 이제 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뭐 결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중간에서 뭐 있었던 힘든 점 같은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앞으로 연구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연은 박사님 토론 잘 들었고요. 그 질문 하나 하셨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 하시면서 일본 학생들의 태도라든지 반응 이런 걸 조금 한번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그 설문조사를 2번 했습니다. 하나는 그 동해 표기만 가지고 했고, 하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했습니다. 2020년, 2021년. 그때 이제 그 한일 대학생들, 그 한국의 대학생들은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 학생들이라서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제가 일본에 가지 않고 일본에 그 유학할 때 아주 그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그 효고 교육대학에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아주 편하게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설문조사는 요즘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대학생들이니까 그냥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저는
선물 하나 주지 않고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두 번째 주제 동해표기 문제와 독도의 근본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라든지 뭐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좀 드리시죠. 청주대학교의 양병기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아주 의미 있는 해양 영토 수호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신 우리 최윤희 총재님께 좀 경의를 표하고 또 좋은 발표를 해주시는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동해 표기인데 지금 한반도 저희의 그 영토인 한반도에 이제 그걸 우리 쪽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쪽은 동해, 서쪽은 서해, 뭐 남쪽은 남해, 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단독의 해역이면 문제가 없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해 지역은 또 중국하고 겹치고 있고 또 동해 쪽이 일본하고 겹치니까 상호 또 상대 국가들도 거기에 따른 별도의 그 고유 명칭을 부여하다 보니까 지금 이 호칭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절충안을 내고 싶은데요. 동해 같은 경우를 뭐 예를 들자면 청해, 블루씨 이런 명칭으로 해서 중립적으로 양쪽이 한일 간이 좀 청해라는 용어로 쓰자. 그리고 뭐 너희들의 사정에 따라서 뭐 일본해라고 하는 건 자기네가 늘 해왔으니까 그거야 뭐 취소를 하겠어요? 또 저희는 우리대로 동해라고 하는 또 표기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쓰되 중립적으로는 양국 간에 내지는 국제 어떤 수로 이런 쪽에서 좀 양해를 구해서 청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가령 좀 통일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해서 양국 간의 분쟁이나 또 국제사회에서 호칭 같은 것 좀 통일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전 종전부터 좀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이 주제를 말씀을 해주셔서 좀 그런 걸 제의를 하고 서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쪽도 지금 저희 쪽에서 보면 서해지만 중국 쪽에서 보면 서해가 또 동해가 되고요. 그래서 마침 그쪽은 이미 황해라는 옐로우씨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나서 동쪽은 좀 블루씨라는 걸로 예컨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이미 이쪽은 그 색깔로 옐로우씨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이 국제적으로 뭐 황해라는 용어를 쓰되 중국 쪽에서는 동해라고 하는 거고 저희 쪽으로는 또 대한민국의 코리아의 서해다. 뭐 이거는 각국이 오래 써오던 관례니까 그대로 하되 문제는 중립적인 용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혼란이 오잖아요. 중국은 동해고 저희한테 서해고 일본은 또 일본해라고 그러고 저희는 또 뭐 애국가조차에 벌써 동해가 들어가 있으니 또 양보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러나 중립적인 서로 같이 한번 좀 통용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호칭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중립적 용어를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일본은 절대 안 됩니다. 일본은 only 수요부조편이고요. 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결한 거 우리가 좀 하나의 솔루션 낸 게 뭐냐면 그럼 전자해도에서는 만든 국가 임의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자해도는 전부 다 우리는 이 스스로 다 표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페이퍼 맵은 이제 해결이 안 되고요. 전자해도는 일단은 뭐 해당 만든 국가가 받은 명칭 표기를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자해도 전부 다 우리가 이스 표기해서 각국에 배포를 많이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확산되고 있고 아마 이게 뭐 물론 좋은 뉴트럴 뭐 어떤 네이밍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는 일본이 억셉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뭐 일본에서는 아예 뭐 그냥 뭐 회의 아젠다 자체가 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게 간단히 언급해 주세요. 제가 스리랑카 대사하면서 과거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세계 지도를 살펴보면 전부 시 오브 저펜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독도도 또 나키시마로 돼 있고요. 그만큼 일본은 국제 해사 기구의 지도를 만들 때 해도를 만들 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뭐 이런 데서 아무리 논란을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교적으로 또 그에 대한 예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이 명칭을 이제 이스트시라는 명칭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현재 정부에서도 이제 매년마다 이제 그 수익 개도국 중심으로 지도를 만드는 예산을 다 지원해줘요. 그래서 조건은 이스트시를 표기해라. 현재 그래서 한 40여 개국 이상이 이미 우리 어떤 제안을 받아들여서 현재 좀 자기 나라 내부에서 발견된 지도에는 전부 다 이스트시를 표기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또는 병기만 성공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이 이제 그 세우자페라는 명칭에 너무 시작했다는 거죠. 이미 일본은 16세기, 17세기부터 이미 세우자페는 established name이다. 국제사회가 인정했다. 우리는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다. 바꾸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어떤 백업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점점 노력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여기에 이걸 갖다 독도해권 문제 연관시켜서 하면은 우리가 자가당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산 노력은 필요하되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크게 얻을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금 동해명칭, 병기 문제를 좀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사실은. 네. 예, 이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이제 동부역사단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심박사 맞죠? 그래서 아마 좀 성과는 많이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NGO들 시민단체에서 많이 이제 인볼브 하시는데 글쎄 과연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ILG가 가면 이제 그분들이 매우 데모합니다. 이스시 우리의 고유한 명도인데 그 ILG 회원국들 찌푸리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시민단체들이 와서 이스시 푸켓 때리고 데모하고 맨날 그러거든요.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애국충족에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접근 방법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늘 회의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여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자,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그 발표해 주신 그 신 박사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서현 박사님 박수 한번 주시죠.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 갖겠습니다.